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오늘은 남명조식 선생의 민안부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생은 창녕조씨로서 자가 건중이고 호가 남명이에요. 이 건자는 빗장 건자로서 선생이 한시도 긴장을 풀지 않고 외부의 유혹이나 부정을 경계하며 사시려 했다는 의지력을 알 수 있겠고, 또 이 남명이라는 호는 장자의 남쪽 바다로서 선생의 학문적인 성향이나 깊이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선생은 늘 방울과 칼을 가지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걸을 때마다 울리는 방울 소리에 자신을 돌아보며 또 날카로운 칼로 때때마다 일어나는 사리사욕을 끊었다고 짐작해 봅니다. 선생은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서 태계 이황 선생과 영남 학파의 양대 산맥으로 평가되는데, 이론 중심의 태계 학파에 비해 이 남명 학파는 실천하는 지성, 행동하는 지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정에서 여러 차례 벼슬을 제안받았지만 1555년도에 단성 현감으로 딱 한 번 재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출근 8일 만에 을묘 사직서를 제출하고 물러나지요. 당시 문정왕후의 섭정과 어린 명종의 나약함, 그리고 부패한 조정과 윤원형을 필두로 한 권신 정치를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이후 초야에 묻혀 오직 학문과 수행에 몰두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는데, 그의 제자 중 50여 명이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한 것은 바로 선생의 실천적인 학문 교육과 남다른 민족의식의 역량이라 생각됩니다. 해서 선생이 창시한 남명학파는 북인 살인파와 연결돼서 실학사상의 기반을 다지기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인조 반종 후에 정치적인 기반이 붕괴되면서 점차 쇠퇴하다가 정조 때 잠시 부흥하는 것 같더니 이후 태계학파 중심의 영남학파에 밀려 다시 약화됩니다. 현재는 경상우도 지역의 학문적 전통으로 그 명맥을 잇고 있어요. 짐작컨대 움직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우리 민족성과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주요 저서로는 신명사도, 파한잡기 등이 있고, 오늘 읽어보실 민안부는 남명집 제1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민안부 소개해드리죠. 이 글을 쓴 시기는 을묘 사직서와 함께 쓴 글로서 당시 조선의 정치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선생의 정치 철학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5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겠습니다. 선생의 간절한 나라 사랑과 백성 사랑이 절절히 묻어나는 일종의 선언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이 민안부의 형식은 산문과 운문을 섞어서 쓴 부이고요. 이 민함은 백성민자의 바위암자로 실제 지명은 아니지만 이 글로 인해서 선생이 살았던 경남 하천과 산청 일대를 민암의 땅이라고 부른답니다. 보통 이 민암을 백성의 바위라고 하는데, 이 바위의 암자를 혹 좋은 이미지로 착각하실 것 같아서 내용 읽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이 바위의 암자는 위정자의 무능함과 권력의 부패로 인해서 백성들 마음속에 누적된 분노가 점차 단단해져서 결국엔 제거하기 어려운 저항의 돌덩어리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민안부는 백성의 고통을 대변하고 정의롭지 않은 권력자를 꾸짖으며 또 선비로서의 도덕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실천적인 글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선생을 행동하는 선비로 일컫게 합니다. 요즘같이 시국이 어수선할 때 선생의 나라 걱정의 마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행동하는 지성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총 421자로 61개의 구로 구성된 글로 유튜브로 다루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긴 문장입니다. 내용상 11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진행할 텐데요. 좀 길더라도 끝까지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단락부터 보시죠. 백성은 왕을 받들기도 하지만 왕을 끌어내리기도 한다는 백성의 위험성을 설명합니다. 유월지교 염예염아. 유월지교, 6월이 되면 염예,
급류와 여울이 여마, 말과 같이 거세져서 불가상야,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한다. 6월 홍수의 모습을 길들여지지 않은 말로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죠. 물길이 성난 말 날뛰듯이 하니 불가상야,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불가하야, 아래로 내려가지도 못한다. 우휘제, 험막 과언. 우휘, 감탄사예요. 제는 감탄 종결 어미사. 험막 과언. 험난함이, 위험함이, 이건 어지의 축약입니다. 이것보다, 이 물보다 더한 것은 없다. 위험함이 이 물보다 더한 것은 없다. 그러나 주 이시행, 역 이시복. 배는 이 물 때문에 떠가고 역시 이 물 때문에 뒤집어진다. 여기서 이 시자는 물을 지시한 대명사지요. 배는 물을 받쳐줘서 배가 둥둥 떠서 가지만 물 때문에 뒤집어 엎어지기도 한다. 앞서 물을 말에 비유해서 말도 잘 다루면 천리를 달리지만 잘 다루지 못하면 기어코 말 탄 사람을 떨어뜨리고 말지요. 그렇듯이 이 물도 잘 다스리면 배를 띄어나가게 하지만 잘못 다스리면 배를 뒤집어 엎는다. 민유수야, 고유설야. 그런데 백성은 그 물과 같다는 옛 말이 있다. 민즉 대군, 민즉 복국. 백성은 임금을 받들기도 하지만 또 그 백성은 나라를 뒤엎기도 하기 때문이다. 백성은 물과 같고 말과 같아서 잘 다스리면 임금을 받들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라도 뒤엎는다. 정치를 잘하면 백성이 따르지만 못하면 민심은 걷잡을 수 없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백성의 분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보다 더욱 위험하다고 말하네요. 오고지, 내가 정말로 아는 것은 다음에 이러이러한 것이다. 가견자 수야, 볼 수 있는 것은 물이기 때문에 험제 외자 난압. 물의 그 험난함은 밖에 있는 것이라 난압,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 물의 험난함은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소불가견자 심이야,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심이야, 마음이니 험제 내자 이설. 그 마음의 위험함은 안에 있는 것이라 이설, 쉽게 함부로 한다. 위험하기는 물이나 마음이나 같지만 물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고 조심하지만 민심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위정자가 함부로 한다는 의미예요. 백성의 겉모습만 보고 다스리는 것은 위험하겠지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니 민심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리, 망이여 평지. 리, 신발 리자예요. 걸을 때에는 요 이자는 동이족 할 때 이자인데 편안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걷기에는 평지보다 편안한 것은 없지만 선, 불시, 상족, 맨발로 땅을 보지 않고 걸으면 발을 다친다. 방심하고 아무 보호장치 없이 가다 보면 발을 다치게 된다. 또 막 안어 임석, 살면서 혹은 자리를 잡고 앉으면서 임석, 방석보다 더 편안한 것은 없지만 불외의 총목, 뾰족한 것을 불외,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면 총목, 눈을 찔린다. 이 앞구절에서는 상족, 발을 다치는 경미한 것이지만 이 뒷구절은 위험을 예측하지 않고 자기를 과신하는 상태로 아무데나 덜썩덜썩 앉으면 뾰족한 곳에 찔려서 총목,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그 심각한 피해를 눈으로 상징했지요. 눈을 찔리는 그런 파극에 이를 수 있다. 안일하게 통치하면 상처가 나기 마련이다. 또 권력자가 권력에 취해서 백성의 불만이나 그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음 세 번째, 왜 그러한 재앙이 초래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합니다. 화, 실, 유어, 소홀. 화, 재앙이라는 것은 실로 소홀함에서 유래된다. 작은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큰 재앙이 초래된다.
암, 부작어, 계곡. 바위는 계곡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바위는 평탄하고 낮은 계곡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험준하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이다. 좋든 나쁘든 큰일이라는 것은 극한 상황에서 매우 위험한 곳에서 생겨난다. 민심을 소홀히 해서 그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면 바위같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깨지도 못하는 큰 혼란이 생긴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화실, 유어, 소홀. 재앙이라는 것은 실로 소홀함에서 비롯되었지만 바위는 낮은 계곡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원독, 재중, 일념, 심예. 원독, 원한의 독이 재중, 마음속에 있으면 일념, 한 번의 생각이라도 심예, 매우 날카롭듯이 필부, 평범한 여인이 호천, 하늘을 향해 외치면 1인, 한 명의 호소라도 심세, 매우 장황하다. 한순간의 생각이라 하더라도 매우 날카로울 수 있고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하늘을 움직일 만큼 그 마음은 절절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네 번째 단락입니다. 하늘은 백성의 뜻을 따른다는 왕도 정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격, 하늘의 감흥을 구하는 것은 무타, 다른 것이 아니라 천, 하늘이 시청, 보고 듣는 제차, 여기에 있다. 이 소격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는 도교의 초제를 맡아보던 관아 이름이에요.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의미예요.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이 민심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민심을 따르는 것이 곧 천명을 따르는 것이니 하늘의 감흥을 구하는 것은 하늘이 보고 듣는 여기에 있다. 정치의 정당성은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민심에 달려있다. 그러니 민, 소욕이 필종, 백성이 바라는 것을 필종, 반드시 따르는 것, 식, 이것이 부모지 어자,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이다. 왕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오직 자신을 위해서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왕은 부모의 도리를 저버린 파렴치한이다. 왕은 천명에 따라서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왕도 정치를 그 윤리적인 책임으로 연결하고 있죠. 다섯 번째 단락입니다. 민암은 작게 시작해서 하늘의 응징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시, 수, 미어, 일념. 시, 처음에는 수, 비록, 미어, 일념. 한순간의 생각보다 아주 작을지라도 일부 한 명의 여인이 마침내 책보어 황황상제, 위대한 상제에게 책보, 잘못을 알린다. 이 책보라는 말은 누구의 잘못을 응징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늘에 이르는 거죠. 한 평범한 여인은 끝내 하늘의 상제에게 결국 잘못을 알린다. 기수, 감적, 아상제. 기수, 그 누가 감히 아상제, 우리의 상제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결국 하늘의 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 천엄지, 난제. 진실로 천험, 하늘의 위험함, 하늘의 엄함, 하늘의 무서움은 난제, 벗어나기 어렵다. 아무리 해차는 여인의 호소라도 그것이 하늘을 감동시키면 하늘이 벌을 내리니 그 위험함을 벗어날 수 없다. 황황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을 표현한 첩어고요. 또 이 상제는 하늘을 주재하는 자죠. 유교에서는 이 상제가 인간의 정성과 덕에 감흥해서 천명을 내리고 또 통치자의 행위를 심판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해서 시작은 비록 한 생각보다 작다 할지라도 결국은 평범한 한 부녀자가 이 황황상제에게 이 통치자의 실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가 감히 나의 상제를 대적하겠는가? 실로 하늘의 험함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 여섯 번째예요. 민심의 험함. 민심의 바위덩어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생기는 것이다. 만고의 설험.
극망고, 만고에 걸쳐서 설험, 험난함이 벌어졌다. 세상은 시대를 막론하고 그 험난함이 벌어지니 기, 제왕지, 설설. 기, 몇 기, 얼마나 많은, 수를 묻는 거죠. 제왕, 몇 명의 제왕이 설설, 설은 새다, 누설되다, 흘러나오다는 건데, 느슨하고 흐트러진 상태를 말하죠. 몇 명의 제왕들이 설설 무너졌느냐. 시대를 막론하고 험난한 일들이 벌어지니 그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무너졌겠는가. 굉장히 많은 재앙들이 무너졌다. 고문에 설설지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강이 무너지고 도덕이 해이해져서 권위와 절제가 사라진 군주를 비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설설기다라는 말이 생각나는데요. 심리적으로 비굴할 때 쓰는 말이죠. 어쨌든 만고에 걸쳐서 민심이 바위처럼 세져서 험함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많은 왕들이 설설 기었던가 혹은 무너졌던가. 걸주, 비망어, 탕무. 걸왕과 주왕은 탕왕과 무왕에게 망한 것이 아니다. 걸은 고대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고 이 주는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들은 각각 탕왕과 무왕에게 망했는데 이 탕과 무는 유교상에서 걸왕과 주왕의 폭정에 맞선 도덕적인 혁명을 일으킨 모델로 자주 인용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은 이 걸왕과 주왕은 탕왕과 무왕의 그 군사력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다. 고 말하고 있죠. 그럼 뭐 때문에 망했을까요? 네, 부득 구민. 바로 구민에게, 이 구민은 백성입니다. 백성에게서 부득 뜻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백성들에게서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표현은 주로 왕조의 몰락이나 통치자의 실패 원인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외부의 침략이나 무력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그 민본주의 사상을 담고 있는 명문입니다. 7번째 단락이에요. 권력은 백성의 손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유계 위 소민. 한나라 유계. 이 유계는 한나라를 세운 유방입니다. 유계는 소민, 평민 출신이죠. 한 유계, 한나라 유방은 평민이었고 진 2세 위 대군. 진 2세는 진시황의 둘째 아들 호해입니다. 이사와 조고의 조작으로 이복형인 부소를 죽이고 진 제국의 황제가 된 인물이죠. 진 2세는 위 대군, 대군이었다. 이 필부의 역만승. 필부로서 유방이죠. 한낱 필부로서 역만승. 바꿀력. 만승은 만승 천자예요. 천자를 바꿨다. 일개 평민의 신분으로서 황제가 된 것을 말하고 있죠. 옛날 전시에 천자는 만승, 제후는 천승, 경대부는 백승의 수레를 가지고 출전할 수 있었죠. 그래서 만승이면 전쟁이 났을 때 백만대군을 부릴 수 있는 황제를 말합니다.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는 시어예요. 필부의 신분으로 황제가 되었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필부로서 황제가 될 수 있었는가? 시 대권지 하제. 그러니 이 대권은 하제, 어디에 있는 것이냐? 겉으로는 황제가 권력을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 그 권력의 근원이 어디인가? 어떻게 일개 평민이 황제를 바꿀 수 있는가? 도대체 이 대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반문합니다. 지제호 오민지 수해. 지 오직 제 있다. 호 오민지 수해. 우리 백성들이 손에 해 있구나. 유방은 평민이었지만 민심을 얻어서 천하를 얻었고 진 2세는 황제였지만 민심을 잃어 몰락했다. 그러니 권력은 출신 성분에 있지 않고 오직 민심에 있을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불가외자. 두려워할 만하지 않는 것이 심가외야. 매우 두려운 것이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거나 약해 보이는, 어쩌면 만만해 보이기까지 하는 평민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들은 매우 두려워해야만 하는 존재이다. 희허제. 촉산지 험. 촉산의 험난함이요.
전혀 위험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을 이 촉산의 험난함에 비유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히허, 감탄사예요. 그리고 감탄 종결 어미사 제자. 이 촉산은 중국 서남부의 산악 지형으로서 고대 중국에서 가장 험하고 위험한 길이라고 되어 있죠. 유비가 한때 이 지역을 기반으로 촉한을 세워서 황제가 되었던 곳이기도 한데요. 또 이백도 그의 시 촉도난, 촉당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 그래서 100걸음에 9번 꺾이는 길, 푸른 진흙길이 산을 휘감는다 등으로 인생의 고달픔과 위태로움을 빗대어 읊기도 한 산이에요. 때문에 이 촉당은 천연의 요새라든가 운둔의 땅, 위험한 길로 이렇게 묘사되는데 왜 갑자기 난데없이 이 촉산의 험함을 말하는지요? 언급했듯이 민암은 백성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저항의 바위 덩어리 같은 것이라고 했지요. 마치 몸속에서 자라나는 암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단단해지는 민심의 응어리입니다. 선생은 그 민심의 응어리를 너무도 험해서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촉산으로 비유한 거예요. 아, 촉산의 험함이요는 민심의 험함이요.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요. 8번째 단락입니다. 민심의 험함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오직 군주의 부덕함 때문이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득이 분군 복국 야제. 안득, 어찌 뭐뭐할 수 있겠는가. 분군, 넘어질 뿐 임금군, 군주의 몰락을 말하죠. 임금을 물리치고 복국, 나라를 뒤집을 수 있었는가. 야제, 탄식하면서 질문하고 있어요. 어떻게 임금을 쫓아내고 나라를 뒤집을 수가 있지? 구, 걸, 암지, 소자. 구, 탐구해보다, 깊이 따져보다. 걸, 암, 걸은 지시대명사 걸이에요. 그 암, 그 바위덩어리, 그 암덩어리 같은 것, 그것이 소자, 생긴 바를, 비롯된 바를 따져보면 단, 불, 외, 호, 1인, 단, 진실로 1인, 한 사람에게서 불외, 벗어나지 않고 유, 1인지 불량, 오직 1인, 한 사람의 불량한, 불선한 것으로 말미암는다. 어떻게 백성이 분군 복국할 수 있지? 생각해보면 그건 다른 거 아니다. 오직 한 사람의 불량함, 불선함, 부족함 때문이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9번째 단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위, 어시, 갑잉. 그 위태로움, 왕이 쫓겨나고 나라가 망하고 하는 그런 것은 어시, 이것 때문에 다음에 일과하는 6가지 때문에 갑잉, 2배로 이어진다. 여기서 갑자를 갑옷이라고 해서 이제 전쟁, 혼란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요. 또 갑절이라는 말이 있죠.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이긴 한데 정치적인 타락 때문에 그 위험함이 2배로 이어진다. 몇곱절로 이어진다. 그 첫째가 궁실광대 암지여야. 궁실의 광대함은 바위의 수레이다. 궁실을 광대하게 짓는 것은 백성의 분노를 움직이게 하는 수레이다. 권력의 사치는 백성의 눈에 띄임으로써 그 민심을 움직이게 하는 수레 역할을 한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문정왕후가 수렴청정하던 시기에 궁궐의 수리나 증축 공사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창덕궁 중심으로 궁궐을 확대시키고 정비했다고 하는데 그 모양새는 민심을 이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권력이 크고 넓어질수록 백성의 고통은 깊어지는 거죠. 궁궐의 확장은 암을 실어 나르는 수레가 된다 입니다. 이런 식으로 6개가 열거되는 거죠. 두 번째, 여알 성행 암지 계야. 여알은요, 여성이 그 사적인 관계를 통해서 권력자에게 정치적으로 청탁하거나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문정왕후가 어린 아들 명종을 대신해서 8년간 수렴청정하면서 이교국가 하에서 불교를 후원하고 또 인사권을 좌지우지하고
또 동생 윤원형 등 그 친족을 중용하는 등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죠. 해서 선생은 그의 그 단성소라는 글에서 자전께서는 생각이 깊으시지만 깊은 궁중의 한 과부에 지나지 않으시고 전하께서는 어리시어 단지 선왕의 한낱 외로운 후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며 문정왕후와 명종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조롱합니다. 암지계야. 이 계단이라는 것은 점층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민심의 위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이 계단 계자로 설명한 것이에요. 궁궐을 확장시키고 이러면서 민심이 점점 흥흥해지기 시작하는데 문정왕후의 정치 개입이 민암을, 백성의 그 불신과 분노를 점점 높이고 있다. 세렴, 무예, 암지, 적야. 세렴, 세금과 부역이죠. 무예는 단순히 무능한 행정을 말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결핍되어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탐욕이 높은 그런 그 도에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소유인 세력들이 매관매직하고 토지 탈점하고 또 사적 이익을 위해서 무역을 하는 등 막대하게 부를 축적함으로써 백성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심해졌죠. 그리고 또 그 전쟁 대비 명목으로 또 세금도 무지하게 걷었다고 하네요. 권력의 탐욕이나 그 행정의 무능함, 그것으로써 암지적야, 그 민심의 응어리가 점점 쌓여간다. 백성의 고통이 누적됨을 표현했습니다. 사치, 무도, 암지, 립야. 사치가 무도해지니 그 민암이 세워졌다. 권력의 사치가 정도를 넘으니 점차 민심의 그 응어리가 드디어 기둥처럼 세워진 것을 말해요. 사치는 단순히 소비적인 낭비를 넘어서 도덕적인 타락이죠. 그리고 이 무도는 이제 법도나 절제가 없다. 당시 문정왕후는 유교 국가 하에서 불사를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불교를 적극 후원하는데 선생은 그 개인적인 그 신앙의 재정을 낭비하는 것은 사치다라고 여겼고요. 또 그녀의 동생인 윤원형을 비롯한 소연 세력의 그 권력 독점, 부귀영화 그런 것을 다 국가적인 사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치 무도가 그 민암을 세우는 기둥이 되었다. 포국제위 암지도야. 포국한 자가 벼슬자리에 있으니 민암이 나아가는 길이 된다. 포국, 포자는 억누르다, 때리다 해서 억압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요 극자도 이길 극, 제압할 극이죠. 그래서 포국하면 같은 의미로 만들어진 유사 단어예요. 그래서 백성을 가혹하게 억압하는 그런 사람, 포국자가 제위, 벼슬자리에 있으면 암지도야. 조직적으로 정하게 하는 길을 열게 된다. 부정부패를 일삼는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이 요직에 앉으면 백성은 조직적으로 그들로부터 벗어날 길을 만든다. 형육자행, 암지고야. 형육, 형벌과 살육을 자행, 마음대로 제멋대로 행하니 암지고야. 민암이 바위처럼 굳어진다. 이 형육자행은 통치자가 공포정치로 백성들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그 억한 마음이 더 단단하게 굳어져서 끝내는 깨거나 부실 수 없는 쉽게 꺾이지 않는 상태가 된다. 통치자의 공포정치가 그 민함을 응고시킨다. 백성은 비록 약해 보이지만 이 폭정이 계속되면 그 분노는 바위처럼 단단하게 험해져서 끝내 피할 수 없는 사태를 벌이게 된다. 그러니 백성을 두려워하고 존중해야 한다. 정리하면 궁궐의 학대는 민심을 흉흉하게 움직이고 여성의 비정상적인 정치 개입의 성함이 민함을 자라게 하며 또 과도한 세금 수탈은 민함을 커지게 하고 사치무도함은 민함을 세우게 하고 포급자가 요직에 앉으면 민함의 길을 만들며 또 공포정치는 민함을 더욱 굳게 해서 위태로움이 2배로 이어진다. 결국 그 정권을 무너뜨린다 입니다. 이와 같이 선생은 백성의 불만을 민암으로 비유해서 결국 정권을 엎을 정도로
단단하게 굳어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험한 민심은 본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지요. 다음 10번째 단락입니다. 종, 거람지, 제민. 종, 과령, 걸암. 저 미남이 제민, 백성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저 암 같은 저 바위덩어리를 가슴속에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 막, 유어, 군덕. 하, 어찌, 막, 뭐하지 않았겠는가. 어찌, 군덕, 임금의 덕에서, 막, 유리하지 않았겠는가. 백성의 민암은, 백성의 마음속에 있는 암은 군덕, 임금의 덕에서 유리한 것이다. 수, 막허머, 하해. 수, 물이, 하해. 강이나 바다, 보다, 막험, 험하지 않다. 물이 강이나 바다보다 험한 것은 아니니 비대풍 즉 타척. 비대풍, 태풍이 아니라면 타척, 편안하다. 백성도 물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지만 그 안에는 잠재된 위험성이 있다. 때문에 평소에는 순응하지만 억압이나 폭정이 심해지면 격렬하게 반응함을 설명합니다. 험, 막, 위어, 민심. 마찬가지로 이 험함도 민심보다 위험한 것이 없는데 비폭군 즉 동포. 폭군이 아니라면 즉 동포이다. 험하기로는 민심보다 더 험한 것은 없지만 폭군만 아니면 그 위정자가 왕이 폭군만 아니라면 이 백성과 같은 동포이다. 폭군이기 때문에 험하게 한다 이거죠. 이 동포 위적수. 동포를 적수, 적으로 여기는 것은 이 동포는 왕이에요. 그 왕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용, 수사이, 연호. 용, 어찌, 수, 누가, 시켜서 연호. 그러겠는가. 백성들이 왕을 왼수로 삼는 것을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왕이 폭정만 하지 않으면 같은 혈육으로서 동포로 여기지만 폭정을 하기 때문에 험하게 대하는 것이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EA, V, B예요. 그래서 동포를 원수로 여기다. 왕을 원수로 여기다. 마지막 11번째 단락입니다. 민심은 원래 험한 것이 아니다. 지도자가 만든 것이다. 남산절절 유석암암. 남산은 절절하니 오직 암암한 돌뿐이다. 이 남산은 서울 중심에 위치한 산이죠. 흔히 절개, 기계를 상징할 때 쓰는데 여기서는 특히 백성의 저항의 의지를 상징하고 있죠. 민심을 남산의 형상으로 비유했습니다. 남산절절, 백성의 그 절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유석암암, 암암한 돌뿐이다. 암암은 험준하고 단단하게 솟은 모양을 묘사한 것이죠. 남산의 강직함, 겉으로는 평안하지만 그 속에는 아주 무섭고 단단한 바위가 있다. 언제든지 정치를 잘못하면 드러나는 돌이다. 남산절절, 유석암암. 백성의 마음은 남산처럼 절절하고 바위처럼 암암하다. 태산암암, 노방소첨. 태산은 암암하여 노나라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곳이다. 태산은 중국의 대표적인 명산으로 권위나 존엄, 성인, 나아가서는 통치의 정당성을 상징합니다. 태산암암, 태산은 암암하여 노방소첨. 노나라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곳이니 기암일야. 그 암은, 태산의 암은 일야, 남산의 암과 똑같다. 남산과 태산을 연결해보면 남산은 백성의 마음이고 태산은 성인의 덕, 남산은 도덕적인 힘과 저항, 태산은 통치자의 도덕적인 권위. 백성의 분노는요, 단순한 그 감정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판단에서 오는 것이다. 민심의 절절함, 암암함의 정당성을 태산으로 보증하는 것 같습니다. 백성의 마음은 태산처럼 절절하고 태산처럼 우러름을 받는 존재다.
민심의 암암함이 태산만큼 존중받아야 된다. 폭군이 민심을 억누를 수 없다. 민심은 태산처럼 무겁고 태산처럼 단단하다. 백성의 분노나 폭동은 의롭고 정당한 저항임을 강조하는 거죠. 우러름을 받는 존재임을 태산을 거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안위 즉 이, 편안함과 위태로움은 다르다. 자아안지, 그 편안함은 나로부터 편안한 것이고 자아위이, 나로부터 위험한 뿐이다. 그러니까 편안함과 위태로움은 다른 것이지만 결국 다 내가 편안함을 만드는 것이고 내가 위태로움을 만들 뿐이다. 그러니 막왈 민암, 왈 말하지 말아라. 민암, 백성이 암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왜냐? 민 불암의, 백성은 암이 아닐 것이다. 백성은 본래 위험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덕과 행위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다. 통치자의 그 선택과 행위에 따라서 백성이 동요하거나 혹은 따르거나 하는 것이지 그 백성이 암 같은 존재는 아닌 것이다. 백성을 험하게 만드는 것은 통치자다. 통치자로 하여금 책임을 묻는 구절이죠. 네, 이 글은 참으로 용감하다 하지 않을 수 없죠. 실제로 선생은 임금에게도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도덕과 의로서 권력에 맞섰던 강직한 성품을 잘 보여주는 글이에요. 맹자는 천시불여 지리, 지리불여 인화라고 했지요. 사람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 왕도정치 이상은 민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죠. 정치 정당성은 권력이나 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와 공감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에서 이 민안부 매우 의미 있는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럼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6월지교, 6월이 되면 염예여마, 물결이 말처럼 거세져서 불가상야, 올라가지도 못하고 불가하야, 내려가지도 못하니 우희제, 험막과언, 험하기가 이 물보다 더한 것은 없구나. 주의시행, 배는 이 물 때문에 떠가고 역이시복, 또한 이 물 때문에 엎어진다. 민유수야, 백성은 물과 같다고 고유설야, 옛날 말이 있다. 민즉 대군, 백성은 곧 임금을 떠받치기도 하고 민즉 복국, 백성은 나라를 뒤엎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은 눈에 볼 수 있는 것이라 험 제외자 난압, 험난함이 밖에 있는 것은 가까이 하지 않고 소 불가견자 심이야, 마음은 볼 수 없는 것이라 험제 내자 이설, 험난함이 안에 있는 것이니 함부로 하기 쉽다. 리 막 이어 평지, 신발을 신고 가면 평지보다 편안한 것은 없지만 도 불시이 상족, 맨발로 가면서 땅을 보지 않고서 가면 발을 다친다. 처 막 안어 임석, 자리에 앉되 방석보다 편안한 것은 없지만 첨 불외의 총목, 뾰족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눈을 다치게 된다. 화 실유어 소홀, 재앙은 실로 소홀한 곳에서 발생하듯이 암 부작어 계곡, 바위도 계곡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원독 재중, 원한의 독은 마음속에 있어서 일념심예, 한번 마음을 맺으면 매우 날카롭고 필부호천, 평범한 아녀자가 하늘에 호소하면 일인심세,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매우 구구절절하다. 연 소격지 무타, 그러므로 하늘을 감흥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시청지 제차, 하늘이 보고 듣는 여기에 있다. 민 소욕이 필종,
백성이 바라는 바를 반드시 쫓는 것. 식 부모지 어자.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이다. 시, 수, 미어, 일념. 처음에는 비록 한 생각보다 작은 거라 할지라도 일부 종책보어 황황상제. 한 아녀자가 결국은 하늘의 상제에게 왕의 책임을 알리니 기수 감적 아상제. 그 누가 감히 우리 상제를 대적하겠는가. 실 천엄지 난제. 실로 하늘의 위험함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궁 만고의 설험. 만고에 걸쳐서 위험함이 벌어졌으니 기 제왕지 설설. 얼마나 많은 제왕들이 무너졌겠는가. 걸주 비망어 탕무. 거랑과 주왕은 탕왕과 무왕에게 망한 것이 아니라 내 부득어 구민. 바로 백성들의 뜻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육의 위소민. 한나라를 창건한 유방은 일개 평민이었고 진 2세 위대군, 진나라 2세 호해는 대군이었다. 이 필부의 역만승. 필부로서 천자를 바꿨으니 시 대권지 하제. 이 대권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지제 호오민지 수해. 오직 우리 백성들의 손에 있을 뿐이다. 불가외자 심가외야. 두렵지 않은 것이 매우 두려운 것이다. 희허제 촉산지 험. 촉산의 험함이여. 안득이 분군 복국야제. 어떻게 임금을 쫓아내고 나라를 엎을 수 있었는가. 구 거람지 소자. 그 험함이 발생한 것을 따져보면 단 불외호 1인. 진실로 한 사람을 벗어나지 않으니 유 1인지 불량. 한 사람의 불량함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위 어시이 가빙. 위태로움은 이 한 사람의 불량함 때문에 몇 배가 된다. 궁실 광대 암지여야. 궁실의 광대함이 험함의 수리이고 여알 성행 암지계야. 여성의 정치 개입의 성함이 험함의 계단이 되며 세렴무의 암지적야. 무자비한 세금 수탈은 험함을 쌓이게 하는 것이고 사치무도 암지립야. 무도한 사치는 험함을 기둥처럼 세우는 것이다. 포국제위 암지도야. 포악한 자가 벼슬자리에 앉는 것은 험함의 길이고 형육자행 암지고야. 형벌과 사륙을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험함을 굳히는 것이다. 종거람지 재민. 가령 그 험함이 백성 마음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막유어 군덕. 어찌 임금의 덕에서 말미암지 않겠는가. 수 막허먹 하해. 물이 강이나 바다보다 험하지 않으니 비대풍즉 타척. 태풍이 오지 않으면 즉 평온하다. 험 막위어 민심. 험함이 민심보다 위험한 것은 없지만 비폭군즉 동포. 폭군만 아니라면 같은 동포이다. 이 동포 위적수. 동포를 원수로 삼는 것을 용 수사의 연호. 어찌 누가 시켜서 그러겠는가. 남산절절. 남산은 절절하니 유석암암. 오직 험하고 험한 돌뿐이다. 태산암암. 태산이 험하고 험하여 노방소첨.
노나라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니 기암일야. 그 험함은 남산이나 태산이나 똑같다. 안위 즉 이. 편안함과 위태로움은 다른 것이지만 자아안지. 내가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 자아위이. 내가 위험하게 할 뿐이다. 막왈 민암. 백성이 험하다고 말하지 말라. 민불암의. 백성은 험하지 않다. 예, 이상으로 남명조식 선생의 민암부 읽어보셨습니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후원자 여러분,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